승리가 어려울수록 승리에 대한 행복은 커진다. 펠레.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구 시민에 의한, 대구 시민을 위한 풋볼 클럽. 네, 그라운드 안 11명의 선수와 그라운드 밖 12번째 선수가 함께 뛰는 스포츠, 바로 축구입니다. 대구 시민의 축구단, 대구 FC 이야기, 오늘 축구 이야기로 또 뜨거운 분위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축구 선수 만나기도 힘든데 여기서 만날 줄. 월드컵 나간 축구 선수 만나기도 힘든데 거기서 골을 넣은 사람을 네. 만났습니다. 태양의 아들 이근호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의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제가 지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근호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또 TV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해설위원님, 감독님 뭐 이렇게 불리는데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은퇴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네. 지금 또 선수 외에 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란 칭호에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영원한 선수죠. 그럼요. 우리 아버지도 참 좋아하십니다. 남자답게 생겼다고. 참 제 짝꿍도 맞아요. 깜빡하실 예, 뻔했네요. 제 짝꿍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썬오브 대구 MBC, 썬오브 대구 MBC, 스포츠 기자계 태양. 네, 안녕하세요. 대구 MC의 서건입니다. 하여튼 오늘 그라운드에서 또 내내 함께했던 이근호 선수랑 이렇게 같이 네.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이맘쯤에는 양준혁 선수가 또 야구 편에 함께 하셨는데 양준혁 선수는 월드컵에서 골을 못 넣었어요. 풍년 안타 예, 부족. 예. 이근호 슛! 묘한 골이잖아요. 이 골키퍼 입장에서 아니지,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예. 키퍼가 실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다는 거. 아니 일부러 그렇게 차신 거야. 골키퍼가 이렇게 그걸 잡아야 할지 쳐내야 할지 어영부영 하다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골을 먹은 월드컵에서 거잖아요. 골은 다 예술이지. 그 과정 중에는 솔직히 저희 선수들도 저를 못 믿고 차지 말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그 순간. 하지만 결과가 골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럼요. 환호성으로 다 바뀌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영광의 골입니다. 그때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굉장히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 경기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 경기는 이근호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이근호 선수가 그때 군 소속이었거든요. 상무. 맞아. 예. 네, 군대 월급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최저연봉 득점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제가 그때 외신 기자님들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정말 그 월급이 맞느냐. 음, 그리고 정말 군대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 그 많은 골과 그 많은 업적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딱 생각나는 그런 순간도 있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월드컵 골 같은 경우도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한 골이고 기억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그 순간순간 상황들이. 그리고 저에게 또 의미 있었던 골은 제가 대구 FC에 와서 프로에 입단하고 처음 골 넣었던 그 전남전, 그 골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또 그 상황까지도 아직도 기억에 날 정도로 저한테 핵심 기억이에요. 프로축구 대구 FC가 이근호 선수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옛날 배구죠. 네, 되게 옛날 구장이죠. 이때가 대구 FC 초창기 모습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고 이때는 다시 돌아와서 네. 경기를 뛰었던 대팍에서의 경기고요. 창단 이후 최다인 11번의 매진을 기록한 대구FC의 2023년. 이근호 선수의 은퇴식으로 올해를 마무리한 대구FC는 다음 달 태국 전지훈련과 함께 본격적인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바로 이날이죠. 2023년 12월.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건 축구 선수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린 것 같고요.
또 다른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건 기자도 저 현장에 있었고 또 많은 선수들 은퇴식 보셨을 텐데 이근호 선수 은퇴식 어땠어요? 일단 매치를 정말 잘 만든 거죠. 왜냐하면은 이근호 선수가 처음 프로 데뷔한 팀이 인천. 맞아요. 그리고 우리랑 또 은퇴식 앞두고 지면 막 경기를 폭망하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잔치 앞두고 막 잔치상 한번 엎고 시작하면. 근데 아이고. 이날 에드가 선수가 아주 선배를 잘 보내줬죠. 그날 한 12,000 관중이 다 울컥했어요. 눈시울이 다 촉촉해졌고요. 뭐 제가 은퇴식 때 절대 울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 하시더니. 네, 호언장담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때 축구 인생이 영화처럼 탁 지나가는 그림이었어요. 네, 저한테는 의미가 컸던 게 대구라는 곳에 와서 저를 길러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했던 3년 동안 힘든 순간도 당연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보너스 같았어요. 그리고 은퇴식 자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잘 저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 평생 잊지 않고 진짜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근호 선수가 또 선수 생활하는 동안 대구에서 또 함께 했고 또 마무리도 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누구보다 대구 FC 선수들 그리고 그 역사들을 또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지금 일단 대구 FC 올해 시즌 좀 출발은 괜찮았죠. 개막전에서 일단 2연승을 했고요. 뭐 초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게 시작한 적이 없어서 약간 낯설 정도긴 한데요. 시즌이 깁니다. 아직 초반이니까 뭐 지금 순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리그 초반 3라운드까지 1위도 해봤거든요. 예. 봄에 1위 한 건 처음이라서 많이들 낯설었죠. 은퇴하시고 지난 시즌 밖에서 지켜보시면서 좀 마음 졸이지 않으셨어요? 정말 작년에는 대구 FC 경기 보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친구들 또 감독님들, 코치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진짜 컸습니다. 작년에 한 14경기 만에 제가 2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진짜 바로 초반서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 작년에 그 힘듦이 또 경기 초반서부터 지금 모든 힘을 쏟으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구 FC 하면은 세징야가 있잖아요. 네. 세징야 선수가 브라질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원래 시즌이 끝나면은 브라질로 돌아가서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좀 휴가를 보내고 오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몸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조금 좋았던 거죠. 뭐 개막전 이겼다고 했는데 뭐 대구 FC가 개막전을 잘 못 이긴다 뭐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있었나요? 저의 지분도 상당하고요. 제가 개막전을 5번 치렀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이겼습니다. 승리가 없었죠. 네, 1부 리그 기준으로는 아예 승리가 없고요. 2부 리그에서도 3시즌 중에 2번 이기긴 했는데 뭐 개막 2연승은 대구 FC라는 팀이 창단하고 처음이에요. 지금 초반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뭐 초반 끝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죠. 작년이랑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박찬영 감독님이 부임하고 새롭게 동계 시즌서부터 하는 준비하고 나오는 시즌이기도 하고 작년까지 저희가 많이 사용하던 3백을 버리고 4백으로 지금 탈바꿈을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경기를 봐도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졌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구 FC 경기는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경기, 너무나 재밌는 경기를 해요. 그만큼 공격 일변도로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만큼 불안해진 수비. 라인이 올라간 만큼 그 뒷문을 노리는 팀들이 많아졌거든요. 그게 이제 초반 상승세를 파악하고 이제 준비하고 나왔던 팀들이 대구 FC의 뒷문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올해 이제 첫 패배를 당했던 대전전을 보면은 골을 먹을 때 패턴이 예전에 대구 FC가 쓰던 방식입니다. 수비를 좀 견고하게 해놓은 다음에 상대가 올라왔을 때 길게 공을 보내가지고 빠르게 상대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골을 먹으니까 두 배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서건 기자는 올해 대구 FC 좀 뭐 성적, 전망 좀 이르긴 하지만 예측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 보통.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최악이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초반서부터 끝까지 한 번도 뭔가 힘을 못 써본 시즌은 없었던, 강등 시즌 빼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 전술 변환을 하면 오히려 초반에 좀 무너질 수 있는데 그 초반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기대되는 지점은 있고요. 근데 대구 FC에서는 항상 문제는 부상입니다. 특히 뭐 세징야라든지 에드가 뭐 이런 주축 선수. 선수 라마스 이런 지금 팀 공격 책임지는 뭐 부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슬럼프란 게 오죠. 그때 어떤 묘수가 나올지 그거는 일단 국내파 선수들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 박찬영 감독부터 코칭 스텝이 그 부분에 이제 뭐 2안, 3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험 무대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접어들 겁니다 아마. 대구 FC가 좋았을 때를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징야, 에드가뿐만 아니고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어요. 뭐 고재현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어주면서 다른 선수들의 뭐 집중되어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면서 대구 FC 성적도 같이 올라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올 초 시즌 초도 그렇고 잘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선수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군입대에 지금 예정인 고재현 선수는 이제 조금만 활약하고 가겠지만 새롭게 이번에 영입된 뭐 한종무 선수라든지 뭐 다시 돌아온 정치인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좀 해줘야 대구 FC의 성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이고 아직까지 골은 터지지 않았지만 움직임만 봤을 때는 기대가 충분히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 파이팅 하십시오. 사실은 좀 축 알못이라 가지고 반만 알아듣고 이러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보면은 축구를 못 챙겨 보다가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때 이렇게 열기가 확 이렇게 모이잖아요. 예. 아마 빨간 옷 입고 저희 뭐 범원의 거리 국제보상운동 그 주요 응원하는 곳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U20?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축구부 친구들과 거리 응원을 하면서 봤고 이 외국 선수들, 다른 나라 선수들과 했을 때 그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환상을 많이 깨준 거죠. 포르투갈 뭐 이런 데랑 했을 때 무조건 진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선배님들 해주셨고 한계를 네, 깨버렸군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저뿐만 아니고 어린 친구들이 다 그때 느꼈죠. 네. 2002년 월드컵 얘기야 전 국민의 이야기겠습니다만 대구 FC랑도 또 월드컵이 관련이 있어요. 그 2002년에 뭐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랑 이제 대등하게 축구를 국가대항전을 하고 나니 유럽 리그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인 관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야 그럼 걔들은 뭐 어떻게 하는데 하다가 그때 착안한 게 시민구단이란 게 있어 해서 각 지자체들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을 시작했고 그중에 이제 대구가 가장 먼저 시민구단인 대구 FC를 창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구 FC 같은 경우 2002년에 창단을 했지만 리그에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된 건 2003년이고요.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로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축구인들이 한 팀이 더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또 다른 기회가 많은 선수들에게 또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뻤고 또 대구에서도 또 축구를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사실에 정말 모든 축구인들이 정말 기쁘게 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 열망이 많다고 해서 지자체가 오케이 축구단 하나 만들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가장 큰 거는 대구에서 이제 수성 IC 옆에 있는 그 큰 건물인 대구 스타디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전국에 이제 저희가 월드컵 유치를 하고는 모든 지자체들이 스타디움 유치 신청서를 냅니다. 선정된 도시 중에 원래 축구단이 있던 도시들도 있지만 없던 도시도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대구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죠? 이걸 어떻게 쓰지? 물론 대구는 그때 당시 월드컵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고 뭐 이런 국제 대회를 유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제 대회를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고민을 하던 찰나 시민구단이란 게 있어? 오. 그러면 축구단을 만들면 축구단이 여기서 1년에 한 뭐 20-30경기씩 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잘 쓰는 거잖아. 이러면서 이 경기장이 구단을 만든 좀 아주 특이한 사례가 된 겁니다. 또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대구에서 게임 2번 했거든요. 네. 3, 4위전도 했었으니까. 그 유일하게 못 이긴 경기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도 있었지만 2번 했는데 2번 다 못 이긴 네. 정말 특히 특이한 월드컵 최단 시간 골을 줬던 그렇죠. 3, 4위전. 사이전에서 한때는 좀 시의회라든지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네. 축구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돈은 어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2002년에 이제 좋은 결과가 뭐 급물살을 타게 해서 2002년 12월 달에 이제 연맹의 승인을 받고 지금 대구 FC 엠블럼에 보면 밑에 신스 2002라고 돼 있습니다. 아. 2002년 12월에 창단은 됐고 네. 2003년에 이제 처음 리그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FC라고 잘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이 FC를 그 바르셀로나 팀을 보고 저게 뭐야 하면서 이제 우리 이 대구 팀도 처음에 만들 때 자연스럽게 FC라는 것을 갖다 쓴 거예요. FC가 이제 풋볼 클럽이잖아요. 근데 대구 FC가 제일 먼저 대구 FC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뭐 선배들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대구 FC라고 아니면 대구라고 안 하고 그 FC 있잖아. FC. FC라고 하는데 그 대명사예요? 축구팀 FC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실제로 그래서 FC가 아니라 이글스가 될 뻔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구 이글스? 하나가 와서 창단했습니까? 이것은 독수리 11형제인가요? 그래요? 대구시청 지금 청사를 가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탑처럼 돼 있고 새가 한 마리 날개 쫙 피고 있습니다. 지조. 예, 비둘기 아니고 독수리거든요. 지금은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구단 이름에 동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울산 HD, 뭐 울산 현대 하는데 그 뒤에 호랑이 있어요. 울산 현대 호랑이가 플레임이에요. 아, 플레임. 지난해까지. 아. 울산 HD 호랑이에요. 지금 현재 FC 서울, 안양 LG 시절에 안양 LG 치타스였어요. 정말 제일 신기한 게 포항 스틸러스, 지금은 스틸러스잖아요. 네. 옛날에 포항제철 아톰스였어요. 아, 왜 아톰일까요? 그 쇠떼기로 만들어서. 철. 그러니까 이글스는 일단 한화도 있고요, 빙그레 이글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막 유럽 축구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이겨서 이 시민구단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좀 촌스럽다 이런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글스는 아예 폐기가 됐고 심지어 마스코트 자체도 뭐 독수리랑은 전혀 상관없이 대구 FC인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대구 이글스 하면 또 축구인지 야구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 한화 이글스 야구에 그렇게 성적이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뭐 물론 그러면 한화 팬들이 화낼 것 같은데 이건데 또 충성도가 대단하시잖아요. 수습하기 늦었어요. 이제는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 FC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명 뒤에 FC가 붙는 거는 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전에 1996년도에 부천 SKFC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지역명 뒤에 기업이 또 이름이 들어간 다음에 FC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이 지역명 뒤에 FC가 붙은 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업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삼성과 롯데가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자체가 시민구단의 느낌이 탁 나고 그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름만으로 시민구단이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일단 뭐 시민들의 소중한 그 성금 같은 시민주가 그 토대가 됐습니다. 이제 시민주 공모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주주가 돼서 만든 팀이고요. 창단 과정서부터 모든 것이 아주 명료하게 이 시민구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구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좀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되게 선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주 공모라는 게 뭐 주식 같은 뭐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이게 주식회사의 개념이 아닌 게 원래 주식회사면 예. 배당을 배당 해야 정도 되잖아요. 주고, 예. 이걸로 예. 수익을 내고. 근데 그 무수한 주주 중에 아마 배당 받으신 분이 아. 없을 겁니다. 그 사실상 보면은 일종의 좀 성금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뭐 이승엽 선수, 마혜영 선수도 공모주 작성하는 것도 또 방송을 통해 봤거든요. 상당히 많이 모금이 됐어요, 화력이 실제로. 대구 시민들이 화력이 굉장히 센 게요. 그 2002년에 1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해서 100억 넘게 모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네. 예. 2002년 초반에 오리온스가 우승을 합니다. 예. 대구 지역 연고팀 처음으로 농구단이. 음. 그러고 2002년 11월 달에 말도 안 되게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근데 첫 우승을 하죠. 그러니까 아, 분위기가 대구에 계신 분들은 그것도 월드컵 4강이 가운데 있고 인심이 좋으셨겠네요. 복관이 확 열렸습니다. 그 우승이 또 극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마혜영 선수가 안 할 수가 없어. MVP에. 거죠. 네. 그 이후에 또 행보가 인천, 대전 정말 시민구단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 대구 FC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주도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야.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워낙 우리가 기업 지배로 스포츠 팀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민 구단이 형성되고 하면 보통 막연히 지원이 안 좋을 것이다. 어? 모텔에서 잘 것이다. 뭐 밥도 뭐, 열악할 것이다. 김 하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기업 구단들과의 비교해서 우위에 설 수는 없죠. 네, 아무래도 이 시에서 뭐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해서 또 세금을 어느 정도 일부를 충당을 하고 또 우리가 자생력을 갖추고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지금처럼 뭐 김을 먹거나 그러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해입니다. 네, 그건 오해고요. 예전엔 힘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의 대구 FC는 정말 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구단으로 지금 탈바꿈이 됐죠. 이건우 선수가 제일 잘하실 거예요. 아마 2007년, 2008년 때 여기 경산에 그 월급에서 지내는 팀과 2020년대 이제 클럽하우스가 번듯하게 있고 체계적인 팀이 된 제일 잘 느끼시지 않으세요? 네, 많이 느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프로팀이긴 했지만 타구단과의 비교해서는 조금 열악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얼마나 열악했냐면요. 제가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자 프로 선수들은 절대 인조 잔디에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천연 잔디에서 경기를 하죠. 근데 그 북구 강변에 가면은 축구장이 한 4면, 5면 정도 있어요. 근데 한 3개 면 정도가 이제 천연 잔디고 1개 면이 인조입니다. 인조. 예. 근데 선수들이 그 훈련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뭐 대구 스타디움에서도 하고 연습장에서도 하고 강변 보조에서도 하는데 항상 보면 한 5번 중에 한두 번은 인조에서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네, 취재를 가보면. 그래서 구단에 물었죠. 왜 인조에서 하나요? 그랬더니 시에서 여기를 배정을 한다. 시에 물었죠. 왜 인조에서 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입니다. 잔디가 죽습니다. 아, 아니 잔디 죽죠. 근데 잔디가 죽는다고 선수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선수들이 잔디 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식이었고 이게 한 15년 전 구단의 각오는 대구 있었지만. 근데 사실 뭐 창단이 되고 또 뭐 자본력이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그 창단 첫 해에 이제 박종환 이제 돌아가셨죠. 박종환 감독께서 오셨는데 청소년 대표팀 이끌고 이제 20세 이하 대회에서 이제 4강을 이끌었던 명장이시고 프로리그에서도 성남 이런 팀에서 팀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끌었던 감독이었는데 신생 구단에 아마 어지간한 감독이 왔으면은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박종환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도 워낙 그 성격이 있고 좀 센 캐릭터여가지고 신생 구단 치고는 저희가 뭐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팀의 어떠한 텃세라든지 이런 걸 좀 덜 누리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축구 자체가 박정환 감독님이 또 볼 중심으로 벌떼 축구처럼 그냥 11명이 다 몰려다니면서 축구를 하는 이런 참 재밌는 축구를 했거든요. 상대 자기가 마크해야 되는 사람이 저 볼과 상관없이 멀리 가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가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친구가 완전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따라가라. 그 정도로 정말 박정환 감독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지시로 정말 좀 획기적인 축구를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감독으로 오셨을 때 뭐 이슈몰이라든지 이 축구적인 면에서는 좀 잘 어울리는 감독님 오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쯤 되니까 이 박종환 감독
초창기 성적이 어땠나 궁금해지는데요. 뭐 처음 한두 시즌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박종환 감독 마지막 즈음에서는 한 중위권까지 팀을 네. 올려놓았고요. 흔히 요즘 보여지는 공간의 활용과 그 패스, 빌드업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둔 축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축구를 하려면 라인별로 좀 영리한 선수가 있어줘야 돼요. 수비에서 라인을 이끄는 선수, 미들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보는 선수, 공격에서 선수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 예를 들어 이근호 선수 같은 선수가 공격 라인에 있으면 좀 그런 수려한 전술 전술을 한번 짜기가? 꺼내볼 수 있는데 대구 FC의 초창기를 떠올려 보면은 외국인 선수를 빼면은 조금 선수들의 밸류가 타 팀에 비해서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카드가 주요하죠. 결집력, 반항. 압박을 해서 우리도 피곤하지만 너흰 더 피곤해라. 그러면 마지막쯤 되면은 정신력으로 승패는 난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게요. 한 2005년, 6년 제가 대구 FC 처음 취재할 때 보면은 전반전은 정말 못해요. 근데 뒷심이 후반전은 있군요.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냥 상대를 괴롭혔을 뿐 뭘 하질 않다가 후반전쯤 되면은 이제 서로 지친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힘을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후반전에 득점도 많았고 후반전에 뭐 지고 있다가 동점되는 경기 그럼 또 되게 이긴 것 같거든요. 축구는 뭐 그런 경기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 설명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대구 FC는 이근호 선수 오기 전과 오기 후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자, 라는 빌드업을 하시는 그러네요. 이근호 선수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 FC 답답했습니까?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 진짜 그때를 떠올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인천에서 데뷔를 하고 팀에서 자리를 못 잡고 이제 다른 팀을 타 팀을 이제 구하던 중이었는데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대구 FC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 여기서 기회의 발판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여기서 못 한다면은 제 축구 인생은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절박할 그 정도로 그때 당시 대구 FC의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뭐 시민구단으로서 그 위치가 높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대구 FC에 와서의 이런 분위기라든지 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딱 직접 접해봤을 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결과적으로 좋은 네.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1군 데뷔를 빠르게 했고 뭐 데뷔 첫 경기였던 저희가 그동안 중계를 해서 그 득점 장면이 다 저희가 이제 중계를 만든 장면인데 그 첫 경기에서 2골 이렇게 넣는 거는 와, 거의 오자마자. 신인급인 선수가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구에도 태양이 떴다 이러면서 희망의 태양이 떴다. 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경기를 뛴다는 것 자체로서는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기회를 많이 못 받았었고 특히나 2007년 대구 FC가 조금 이슈를 받았던 거는 공격 축구로 예. 이슈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였던 저로서는 좀 날개를 달아준 셈. 인생의 반환점처럼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게 운동이 끝나고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은 정말 그냥 조용히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밥을 계산해 주신다거나 이제 진짜 따뜻한 이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저의 대구에 대한 기억은 축구뿐만 아니고 감동과 저에게 많은 걸 줬던 그런 대구 기억을 시민의 가득합니다. 그 네. 무뚝뚝한 사랑. 네, 맞아요. 진하게 네. 바뀌었군요. 근데 뭐 첫 경기 데뷔 전부터 뭐 2골이나 넣으면서 눈도장을 또 확실히 찍으셨고 2007년, 8년 내내 정말 다득점하시고 날아다니셨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죠. 아까 얘기했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네, 반대로 골도 많이 먹었습니다. 골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처음으로 대표팀 이제 국가대표도 뽑히게 되면서 대구에서의 이런 활약이 대표팀까지 이어지면서 더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그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근호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발탁이 되니까는 레벨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팀에도 그 이제 월드컵 무대까지 갈 수 있는 국가대표가 국가대표 선수가 나왔어. 있다. 네. 또 축구단을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취재를 가면은 좀 두루뭉술하게 팀 위주로 많이 저희가 기사를 쓰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2008 시즌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국내 선수가 우리 팀의 주인공으로 좀 부각이 됐던 그 시즌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부터 대구 FC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아무런 논란 문제 없이 없이. 이근호 선수가 다 체질을 개선시킨 거지. 일단 이근 선수가 좀 오래 같이 하니까 떠났고요. 그 떠나는 거는 대구 FC에서는 크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민구단의 한계상 선수가 활약을
너무 잘해서 몸값이 올라가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국내 선수든 외국인 선수든 그렇게 선수들이 떠나면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서 키우고 뭐 요 패턴이 이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11년 당시에 결국은 이제 축구부터 시작해서 프로스포츠 전반에 퍼졌던 승부조작 사태가 터집니다. 근데 초반에는 대구 FC가 부각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네. 구단에서 뭐 다 전수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없다고. 근데 법원, 검찰, 경찰을 출입하던 선배가 저녁 식사라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올 것이 왔나요? 좀 많다. 아하. 근데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니까 제일 많았어요. 아휴. 그러니까 열악한 시민구단의 어두운 이면이 그때 드러나고 결국은 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면서 이제 2013년 시즌 강등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FC의 암흑기가 찾아왔네요. 대구FC는 검찰에서 대구FC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오늘 오전까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5명의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시인해 그때 당시에 이 이제 사실을- 브로커들이 불법 베팅 사이트를 통해서 막 투자자들을 뭐 모으기도 하고 그 금액으로 이제 선수를 또 뒤로 이제 매수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정말 경기 중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선수들이 뭐 좀 수비를 좀 대충 한다든지 아니면 네, 골키퍼가 뭐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수가 골문이 아닌 뭐 공을 관중석으로 찬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면서 정말 심각했습니다. 선수들이 선수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 네. 그럼으로써 선수들이 오히려 더 배신감을 느끼고 그게 이제 밝혀졌을 때 정말 충격이 더 배로 오면서 리그 자체에 좀 불신이 생길 정도로 많은 팬들도 떠나갔고요. 또 축구인들도 정말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브로커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선수들을 꾀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선수끼리 그게 이제 약간 무슨 다단계처럼 그 팀에서 좀 잘하고 선배인 선수가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준다 아니면은 네. 선의를 베풀듯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젖어든 겁니다. 급판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협박이 들어오는 거죠. 너 그때 한 게 그거야. 너 이제 못 빠져. 발을 못 빼는구나. 네. 정말 악질적인 거고 사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이 꽤 아프고 길었지만 그렇게 한번 잘 끊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리그에 이제 황금기가 올 수 있었던 것이 네. 그때 잘 처단을 못했다면 아마 K리그는 그냥 그런 리그로 아마 전락할 수도 네. 있던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그러면 팀을 운영할 수준도 안 될 만큼 선수들이 막 다 대구 같은 경우도 주축 선수들이 꽤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거의 한 1.4군, 1.3군 정도의 느낌으로 스쿼드를 꾸리게 되었고 그런 게 결국은 팬이 확 줄고 왜냐하면 초기에 대구 FC가 성적과 무관하게 꽤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굳이 사람들이 이 축구를 보고 싶지 않아진 그런 영향이 좀 있었죠. 팬들의 신뢰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정말 비극적인 이제 범죄인 셈인데요, 그죠? 시에서도 시의 명예와 시의 이미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민구단이 이건 뭐 이름 나올 때마다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니 시의회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줄여라, 뭐 없애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뒤숭숭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직전까지 뭘 좀 해보려고 창단 최고 성적도 내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동력이 사라지면서 팀은 이제 2013년 강등으로 향하는데요. 그때 쭉 승리가 없어가지고 승리 없이 아예 그 시즌을 시작했던 감독이 교체가 되고요. 그 이후로도 팀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마지막 날 상황이 우린 이기고 저쪽에 우리랑 이제 승점 경쟁을 하는 팀이 져야 잔류가 가능한 건데 실시간으로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저희도. 그 시즌에 6승밖에 못했습니다. 18번 지고 14번 비겼는데 이제 강등이란 건 저도 처음이고 이 팀 전체가 처음이었죠. 근데 이미 그때는 팬들도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꽤 모였던 팬들도 다 울고 구단은 어수선하게 시작을 해서 이제 12월 1월을 지나면서 주요 선수들은 이적을 하고 당연히 감독은 바뀌고 구단의 단장, 팀장들이 다 교체가 되면서 2014년은 2부 리그에 들어갔지만 이 팀이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 속에서 이제 2부 리그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수들에게 2부 리그라는 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2부 리그는 생각도 하기 싫은 리그죠. 많은 분들도 최상위의 상품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리고 최고의 수준의 플레이를 보고 싶어하고. 근데 그 우승을 경쟁하는 게 당연히 1부 리그인 거고. 1부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12팀이라는 팀이 정말 경쟁을 하는데 2부로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관중들도 뭐 당연히 관심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선수들의 퀄리티, 또 환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1부 리그와 비교하면 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행을 한 게 2013년이거든요. 아, 네. 첫 해 바로 네. 강등이 됐군요. 근데 이제 첫 해에 강등을 하게 되면서 그 충격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리고 2부 리그에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여기를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은 아주 좋았어요. 지금 잡고 스피드를 끌어주고 뒤로 내주면서 이때도 나와요. 세징야 에드가가 울산 유니폼 입고 계셨죠. 제가 그때 울산 유니폼을 입고 아주 안 좋은 플레이로 대구 FC 우승을 좋으셨나요? 또 다 우는 거예요. 우승컵 드는데 안녕하세요.